되게 발음이 어려워요. 그 미국 사람들 입엔 이게 맞는데 한국 사람의 챗GPT가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입에 익습니다. 챗GPT가 뭐냐? 이거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이거 어디다 쓸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챗GPT는 실은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깊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챗GPT IQ가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그래서 챗GPT IQ가 얼마냐? 그러면은 보통 천재들이 150 이상은 천재라고 하거든요. 천재 클럽에 되면 150 이상이 되는데 200이다, 300이다. 네, 챗GPT IQ는 1억 5천이 넘습니다. 근데 그 챗GPT한테 물어봐요. 네 IQ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IQ는 인간한테 적용이고 저희들한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 챗GPT는 IQ가 얼마냐 이건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슈퍼컴퓨터라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빠른 게 일본에 있어요. 2등도 일본에 있고 3등이 중국에 있고 4등이 미국에 있어요. 우리 잘못 알면 여기 슈퍼컴퓨터가 미국에 있겠다. 그게 아니고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제일 비싼 게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3조 정도 되는 거를 하루 내가 빌렸으면은 얼마 정도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은행이자 대충 해보니까 한 150억 정도 하루에 내가 빌려 쓰는 게 하루에 한 150억 정도 나오는데 150억이나 200억 줘도 그거 안 빌려주죠. 하도 그거 갖고 이제 업무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 PC를 한 10만 대를 30문장에다 가득 넣고서 몇만 대겠죠. 가득 넣고서 다 병렬로 연결하면 슈퍼컴퓨터가 하나가 됩니다. 그 정도의 슈퍼컴퓨터는 50년 풀 거를 갖다가 하루만 다 계산을 해내는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데 이 슈퍼컴퓨터를 한 100대, 1000대를 묶어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챗GPT가. 그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챗GPT를 공짜 버전이 있고 돈 내고 쓰는 버전이 있어요. 공짜 버전은 3.5 버전이라고 그러고 쓰는 버전은 GPT 4.0이라 안 그래도 4라고 불러요. GPT-4 이렇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GPT-4는 4.0, 4는 이거는 돈 내고 쓰는 거고 3.5는 돈 안 내고 쓰는 거고. 그럼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3.5하고 4.0은 아마 4.0이 GPT-4가 할 수 있는 게 100만 개 있다면은 3.5는 한 2개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3.5 자체만 해도 IQ가 한 1억 5천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3.5를 써갖고 훈련을 열심히 재밌게 막 하다가 뭐든 안 되거든요. 뭐 하려면 뭐 안 되고. 4로 올라가면 뭐든 다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4로 올라가면 내가 잘 모르는 데 올라가면 좀 돈이 아까우니까 3.5 갖고 열심히 이제 연습하고 막 하다가 이제 내가 좀 깊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4로 들어가서 한 달에 한 28,000원 정도 돈이 듭니다. 근데 28,000원이 내가 쓰기 아까우면은 한 달만 쓰겠다 그러면 일단 결제는 계약은 1년 구독을 한 다음에 돈이 바로 28,000원이 빠져나가면 거기서 구독 해지 그러면 다음 달부터 안 나오거든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쓸 수가 있어요. 돈이.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됐을 때는 그걸 마음대로 쓰면 되겠죠. 이 챗GPT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쓰지? 이거는 이런 얘기는 똑같습니다. 노트북 어디다 써먹지? 노트북 어디다 쓰지? 그럼 노트북 안 쓰는 데가 있을까요? 거의 우리 생활에 지리산에서 택견을 하는 분들은 안 쓸지 모르겠어요. 지리산 가서 택견하는 분들 노트북 안 쓸 수도 있겠지 모르지만은 우리 웬만하면 노트북이라든가 집에서 하다면 컴퓨터에도 다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챗GPT 어디다 써먹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거에 다 쓴다. 단 그거에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한 10,000분의 1로 줄여준다. 노고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열심히 했던 거를 10분만 해결해 준다?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의 툴이기 때문에 이거를 쓰고 안 쓰고는 본인의 선택이죠.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합니다. 30년 된 대기자. 제가 이제 이 챗GPT를 하면서 이 강의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한 10여 년 동안 주로 이제 온라인 마케팅,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 쪽에 주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 챗GPT가 나오면서 강의를 모든 분야에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분들 모아놓고 하고 또 수사기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서 지금 요청이
챗GPT를 어떻게 쓰는지 좀 강의 요청이 들어서 지금 강의를 굉장히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뭐 워낙 넓어갖고 이 챗GPT 어디다 써먹느냐 하는데 이 챗GPT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입문할 때는 실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쓰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 챗GPT는 여기 보시면은 그 히스토리를 잠깐 오늘 실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실은 제가 좀 이 자리에 잘못 알고 왔어요. 오늘은 뭐냐면은 이게 주니어 그룹의 그 사업계획서 투자 제안서를 챗GPT로 쓰는 방법에 대한 엑기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말씀드리면 여기서 알아들 분이 몇 분 없는 것 같아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챗GPT의 개념과 앞으로 어떻게 쓰고 그냥 끝부분에서는 간단한 좀 데모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갖고 뭐 무슨 깊이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챗GPT 쓰면 이렇게 좋구나. 그럼 눈만 열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좋은 기회가 좋은 말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요. 저기 그 교수님 저기 그 챗GPT 때문에 온 사람이 6-7분 되세요. 사업계획서 투자자. 그런데 사업계획서 지금 하고 깊이 들어가면 OKML부터 해서 비즈니스 그 깊이 들어가면 여기 있는 분들이 잘 몰라.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알아서 조심할게. 그래서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사업계획서 그 부분에서 깊이 들어갈 거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아무리 알려드려도. 그래서 일단은 챗GPT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챗GPT를 한번 써봤다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면 챗GPT 써봤다. 근데 반 이상이 좀 안 써봤는데 일단은 그럼 개념도 말씀드리고 그다음 한번 깊은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설문 잘 하고요. 챗GPT는 인공지능 말은 실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1956년에 나왔어요. 이거 벌써 70년 가까이 됐죠. 인공지능 말은 컴퓨터가 50년대 초에 컴퓨터가 생기면서 인공지능 말이 그때 벌써 예언을 한 거죠. 인간의 뇌는 100년을 앞서간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생각은 100년을 앞서간다는데 그때 이미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쭉 오다가 암흑기를 거치다가 우리가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있네? 이런 거를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만의 리그였지? 인공지능이 이렇게 있나 보다 생각했죠. 근데 우리가 언제 이게 놀래버렸냐면은 알파고라고 2016년에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하면서 인공지능이 나와서 바둑을 하면서 사람을 다 이기네? 이런 것도 그때 놀랬죠. 네. 그때 놀랬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무서운 거네? 이런 것들을 느낀 게 2016년 그리고 한 16년이니까 7년 됐네요. 그죠? 7년 전에 느꼈는데 그 이후로도 잠잠하게 했어요. 근데 인공지능 영화가 나온 게 이게 2001년이에요. 벌써 22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 이 영화를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에 나오는 인공지능 나오는 내용이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하찮아요. 근데 거기서 아직도 실현 못하는 게 홀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구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나오는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비하면 굉장히 하찮죠. 2001년 인공지능은 이렇게 발전이 되었는데 간혹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단하다. 세계 4위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좀 활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 계신 분 있지만 이 프로그램 쪽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이미 그쪽 프로그램 하시는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분들보다 좀 빨리 얼리 어댑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빨리 이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픈AI라는 회사예요. 회사. 오픈AI가 만든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약간 좀 이거 녹화해서 그런데 좀 이렇게 좀 4차원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실은 불순한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구글의 딥마인드라고 그 알파고 그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가 영국 업체 12명이 있는데 그거를 구글이 인수를 7천억인가 8천억으로 인수하는 걸 방해 공작을 엄청 했어요. 자기도 인수하려고. 그래서 1인당 한 600억 정도 주식 주고서 구글로 다 데려갔죠. 화가 났죠. 내가 1억 불 될 테니까 현재 대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 샘 알트만한테 네가 돈 좀 끌어와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펀드의 기재이기 때문에 10억 불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 돈을 끌어왔어요. 그래서 만들어갖고 과학자들을 모아갖고 또 그중에서 수축해버라는 이 구글의 핵심 인력을 딥마인드에 대한 인력을 뽑아갖고 몰래 스카우트해갖고 막 여기저기 막 몰래 스카우트하고 돈 엄청 주는 조건들에서 막 끌어와갖고 만들어갖고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좀 이 회사가 과학자 위주로 돌아가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 회사로 테슬라 쪽으로 합병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부딪혔어요. 갈등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너 나가. 일론 머스크 나가 그러니까 그래 나 나갈래. 나 돈 빼고 나갈래. 근데 돈이 이미 많이 썼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샘 알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랑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빠지면 안 돼. 니들 인수해.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인공지능에서 엄청 연구했다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야, 내가 10억 불 줄게. 10배로 해갖고 일론 머스크한테 10배를 주고서 일론 머스크가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150억 불을 투자를 해갖고 지금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0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7조, 8조 되는 돈을 얘를 갖다 다 개발한 다음에 공부시키는 데 썼어요. 공부하는데 우리는 대학교 애를 낳아서 대학교까지 하는데 한 5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얘를 공부시키는데 2, 3년 동안 16조를 들여서 공부를 시켰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를 시켜갖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시총 순위가 1위가 애플이에요. 한 2조 8천억 달러 정도 되는 시총인데 한 5, 6, 6위 이렇게 좀 밑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애플하고 똑같아졌어요. 애플하고 거의 같아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 이맘때쯤은 애플보다 훨씬 한 50%는 커질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살 때 테슬라 이런 것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식을 사면 훨씬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됐는데 이것보다는 중요한 게 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 2020년 11월 30일 날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전까지 인공지능은 그들만의 리그였고 우리는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11월 30일 날 3.5라는 GPT 3.5라는 걸 오픈AI가 발표를 해버렸는데 세상이 뒤집혀졌어요. 인공지능이 이제는 모든 사람 이 지구상에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내 주머니에 핸드폰에 또는 PC에서 이 인공지능을 몇 조가 되는 인공지능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를 열어줬는데 그것도 무지하게 쉽게 그냥 자연어 일반 대화라고 내가 원하는 거를 다 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11월 30일 갖고 어마어마하게 이제는 이게 세상이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그로부터 딱 1년이 좀 지났어요. 11월 30일이니까 지금 12월 초니까 1년 지났는데 그동안 발전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뭐냐면 3개월에 2배씩 올라가거든요. 그럼 1년이면 4, 3, 10이니까 2의 4승이니까 16배가 성능이 발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6배 더 이상 발전되는 거고 내년 이맘때는 2의 16승에 2의 4승하면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죠? 2의 64배로 올라갈 거고 120배, 2, 5, 6배 내년 연말 때는 2, 5, 6배 2배니까 512배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기하급수 올라갔고 요번에 오픈AI에서 이제 그만 개발하자. 큰일 났다. 이거 하면은 인류가 정말 멸망할지 모른다. 그래서 개발하지 말자. 더 이상 여기 있는 상태에서 우리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쪽에서 좀 개발 속도를 한참 미루자 라고 했는데 샘 알트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무슨 소리 한다가 1,000억 불 되지 테니까 더 개발해. 여기서 싸움이 붙어갖고 결국 했다가 결국 뭐 돈 안 된다 하다 다시 또 이렇게 돼갖고 지금 이제는 오픈AI라든가 인공지능은 점점점 상업적으로 발전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은 뭐냐? 이 발전이 너무 급속도에 변해서 제가 이제는 과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년 후에는 인류가 지구인이 두 종류로 나눌 것이다. 챗GPT를 쓰는 인간과 챗GPT를 쓰지 않는 인간. 이 격차가 너무 벌어져갖고 지금도 배울 게 너무 많은데 1년 후에는 배울 게 50배, 100배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배울 수가 없다. 그때 처음 들어갔으면. 지금을 배워놔야지 뭐 들어오는 거 계속 내가 흡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년 후에는 이미
이 격차가 딱 벌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한번 다니면서 무조건 지금 배우세요. 그리고 이거는 나이와 뭐 컴퓨터 실력하고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하는 거 컴퓨터 실력이 있어야지 검색 잘하고, 내가 홍대 맛집, 뭐 강남역 맛집 찾는데 내가 실력이 있어야지 잘 찾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예전에 20년 전에는 그 검색하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누구나 검색할 수 있죠. 챗GPT는 이제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단 그거를 조금 배우면 좀 더 깊이 쓸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20몇 년 동안 네이버가 나온 지가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뭐에 익숙해 있냐면은 검색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가 여기 강남역에서 맛집을 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검색을 할 때 강남 맛집 추천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죠. 키워드 위주로. 그죠? 우리가 거기서 할 때 강남에 있는 맛집을 네가 좋은 데를 찾아서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검색 안 하죠? 그렇게 검색합니까? 안 하죠? 그냥 키워드만 강남 맛집 추천. 뭐 요 정도 이렇게 우리가 검색하니 이게 벌써 20년 동안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 나오면서 어떻게 쓰냐면 저한테 챗GPT 쓰려니까 앉아서 이렇게 합니다. 강남 맛집 추천해 주세요. 추천에다가 주세요. 요것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챗GPT는 뭐냐면 한 개밖에 안 해주거든요. 차라리 강남 맛집 추천해서 수백 개, 수천 개 나오면 거기서 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가 예를 들면은 경주 2박 3일 여행 가고 싶으면 경주 2박 3일 추천 이렇게 해갖고 쭉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호텔 추천, 맛집 추천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죠. 그걸 갖고 우리는 추천 대신에 알려주세요,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경주 여행 2박 3일 추천했는데 이제 챗GPT를 쓸 때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다른 거 검색에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자, 챗GPT한테 이렇게 질문이나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경주 2박 3일 여행을 해야 되는데 1번 아래 조건으로 여행 스케줄 짜주는데 1번 내 예산은 150만 원이야. 2번 호텔은 3성급 이상은 잡지 마. 3번 저녁 저녁 3개 중에서 2끼는 일식이나 한식으로 해서 좀 고급스러운데 네가 추천해줘. 4번 여행 관광 코스는 보통 그냥 코스라면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인기 코스와 최단 코스를 네가 잘 판단해서 그 여행 스케줄을 1일차, 2일차, 3일차 짜줘. 요렇게 챗GPT한테 명령하면 잘 거기에 맞춰서 해줘요. 그러니까는 챗GPT는 이 질문하는 사람이 초등학생이면은 초등학생 같이 질문을 하면은 이 챗GPT는 어떻게 하죠? 박사급으로 대답해주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챗GPT가 초등학생까지 질문하면 챗GPT는 초등학생처럼 풀어서 해줘요. 풀어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 챗GPT는 가장 평범한 수준으로 해줘요. 그럼 이걸 딱 고차원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30년 동안 어느 분야에 브랜딩 분야에 30년 동안 모든 가진 전문가야. 이 나의 그 위치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답변해줘. 그러면 완전히 고도의 기술로 답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챗GPT한테 나는 누구야? 나는 초등학생이야. 라고 대답하면 저쪽에 대답이 초등학생. 근데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질문이 허접하면 이쪽도 초등학생이 물어봤구나. 허접하게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나는 누구야? 너는 뭐뭐뭐야?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여기 전문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해요. 역할 지정. 그래서 챗GPT 쓸 때는 항상 그거를 선언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논문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 학교 대학원생이야. 박사과정 대학원생이니까 이 부분을 네가 잘 설명해줘. 그럼 얘가 논문 스타일을 써줍니다. 나는 블로그 쓰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40, 50대 아줌마 스타일의 글을 써줘요.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역할을 지정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챗GPT는 이제는 보고 시력이 우리가 1.0이면 좋다고 하죠. 얘는 시력이 한 1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력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 이거를 얘한테 탁 주고서 거기에 머리빗 찾아.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한번 숨은 그림 찾기라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예요. 얘는 0.1초 만에 어디 옆에 있습니다. 나와요. 분석을 다 해서. 영상을 딱 주고서 영상의 URL을 딱 주고서 이게 1시간짜리예요. 1시간짜리 영상을 우리가 이걸 영상을 다 보고 독후감을 써야 된다. 요약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열심히 보고 요약 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챗GPT한테 유튜브 URL을 탁 주고 URL을 탁 주고 영상을 분석해서 보고서 형태를 만들어줘. 그러면 한 10초, 20초 동안 다 봤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쫙 해줍니다. 문서를 논문을 200페이지를 쫙 주고 너 이거를 분석하고 이해했어? 그러면 딱 한 10초 정도 딱 돌아간 다음에 다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법률 쪽에도 변호사들이 이제는 그 이런 판례 같은 걸 찾고 뭘 인용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판사 입장에서 이쪽은 인용이 어디 형법 몇 점 어디고 무슨 법 해갖고 한 30개 있고 이쪽은 한 150개 돼 있다면은 이 판사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좀 조금 기울어질까요? 그렇죠. 많은 쪽에서 인용했는데 그 많은 걸 찾기가 힘들어요. 내가 무슨 법에 대해서 이만큼 되는 육법 준서를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걸 찾으려니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거를 PDF로 딱 주고 요런 사기 무슨 저기에 대해서 몇 점 몇 회인지 다 나열해줘. 그러면 20-30개 쫙 나열해줘. 무섭죠. 챗GPT 무서워요. 문서 읽는데 200페이지 읽는데 10점 다 읽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분석해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 보고서, 회계사 보고서를 3년치를 주고서 이 3개 그 회계서의 상의 모순점과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변화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뽑아줘. 그러면 내가 다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해줍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말도 할 수 있어요, 말도.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해서 하는 거는 핸드폰밖에 안 되는데 불행하게도 아이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되는데 말을 얘기를 해주는 거는 텍스트로만 나와요. 근데 아이폰에서는 음성까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초고대원의 모델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오픈에서 만든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빙이고요. 실은 빙은 여기를 갖다 조금 그냥 갖고 온 거예요. GPT-4를 기준으로 갖고 왔는데 조금 달라요. 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이거 공짜예요. GPT-4는 여기서는 돈 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GPT-4지만은 조금 요약된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수준이 낮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빙의에 있는 검색 엔진을 이쪽으로 또 갖고 왔어요. 최근에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얼마 전까지는 챗GPT에서는 어제일까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바로 1시간 전까지 뭐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만든 바드인데 우리는 요거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한 가지만 잘 쓰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쓰는데 나오는 결과가 좀 달라요. 수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한국에 있는 게 네이버에서 만든 크로반 이런 것들은 뭐냐면 가장 간단하게 내가 할 때는 이런 걸 쓰고 좀 복잡하고 깊고 아주 심층적인 걸 할 때는 요거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준 차이가. 그리고 한국이 4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초고대원의 모델을 6군데서 지금 발표를 했어요. 미국보다도 더 많을 정도. 대단하죠. 미국 정도도 미국도 한 5개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벌써 네이버 했죠, 카카오 했죠, LG 했죠, 그다음에 KT의 믿음이라고 있고 SK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이게 NC 소프트에서도 해갖고 6개가 있는데 아직 다 발표를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요것만 좀 발표했는데 요걸 발표하고 해서 주식이 10% 이상 떨어졌어요. 비교가 되니까. 요거 없었으면 안 떨어졌을 텐데 이걸 보고 질문 막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가 좀 하니까 주식이 많이 10%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 카카오는 아직도 발표를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주식이 3분의 1 떨어졌는데 이거 발표하면은 10분의 1 떨어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발표를 안 했고 요 GPT를 갖다 이제는 오픈AI에서 내가 지금 요 상표 등록했는데 앞으로 전 세계 누구 GPT 쓰면은 소송할 거야. 그래갖고 코리아 GPT라고 이름 붙였다가 카카오가 쑥 들어가고 이름까지 좀 바꾸고 있어요. GPT 쓰면 큰일 나거든요. GPT는 오픈AI의 상표권이에요. 중국에도 다
상표가 등록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겠죠. 이 돈을 쓰는데 13조, 16조 되는 돈을 썼을 때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하는데 한 60%. 거기에 또 들어가서 이 막아놓은 게 있어요. 네이버는 챗GPT가 들어온 걸 막습니다. 못 들어오게 막. 그래서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에 있는 거 완전히 공개된 거를 이걸 주고 URL 주고서 이거를 분석해. 그러면 완벽히 분석하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URL 주고 분석해 그러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네이버가 챗GPT 들어오는 걸 막아버려. 인공지능이 들어오는 이게 경쟁자잖아요, 그죠? 다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갔을 때 돈이 드는 거는 챗GPT가 그쪽이랑 계약을 해서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이쪽 하자. 이런 거고요. 요거는 뭐냐 북이라는 거 뭐냐면 도서관 같은데 도서관 논문이 뭐 수만 개, 수십만 개 있겠죠. 그쪽이랑 계약을 합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공부 좀 시키게 해줘. 그럼 이렇게 돈 내고 공부해. 그러니까 논문. 그 다음에 우리가 예스24나 알라딘 같은데 책이 수백만 개 있겠죠. 거기다 돈 주고 내가 책 공부할게. 오케이. 돈 내. 공부해.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를 공부하는데 13조, 16조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처음에 작년 11월 30일 때는 텍스트만 했는데 지금은 이미지를 읽고 또 이미지를 그리고 이미지를 그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문서도 읽을 수가 있다. 문서를 읽는데 딱 한 가지 포맷밖에 안 돼요. PDF. 다른 거는 못 읽습니다. 잘 못 읽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워드나 파워포인트 읽을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읽고 전체를 잘 못 읽더라고요. 근데 그걸 PDF로 바꾸면 아주 잘 읽습니다. 음성도 입력받을 수 있고 출력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가능하다. 3.5는 안 되고 4.0만 된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라는 거 옛날에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도스라는 걸 써봤을 때 도스 프롬프트 명령을 프롬프트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챗GPT의 화면에 입력란에 쓰는 모든 단어의 조합을 우리는 프롬프트를 하는데 챗GPT인데 일을 잘 시키기 위해서 이런 프롬프트를 조합을 하는 그거를 우리는 엔지니어링 하거든요. 근데 일반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찾는 사람은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걸 그냥 입력하는 거는 그냥 명령하거나 프롬프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실은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명령 여러분들 그냥 안녕 이렇게 해도 돼요. 오늘 날씨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용어로 그냥 단답형으로 풀어도 돼요. 그렇지만 그거에서 나오는 결과값은 아주 형편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학년 같이 물었으니까 1학년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처럼. 어떻게 내가 질문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요. 챗GPT 잘 쓰려면 질문을 잘해야 돼. 그런 말 하시죠. 예? 그 내공이 아주 없는 사람.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잘난 척을 해야 되거든요. 챗GPT 잘 쓰려면 질문을 잘 해야 돼. 개코입니다. 개코. 그건 아니고요. 이 챗GPT는 질문보다는 실력이 여기 명령에 있는 거예요. 질문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질문이라고 그랬죠.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거 질문이죠. 아는 걸 물어보는 거 그 사람 테스트하는 거죠. 우리가 네이버에 뭐 검색하는 것처럼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거고 명령이라는 건 내가 전체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네가 짜봐. 사장 입장에서 비서한테 외국에 손님이 오니까 네가 호텔도 잡고 저기 외국 업체도 좀 모이게 하고 어떻게 식사는 어떻게 해? 네가 한번 짜봐. 이게 사장이 비서한테 또는 부장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지. 비서한테 오늘 외국 손님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는 안 하죠. 그죠? 외국 손님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게 요거예요. 네? 야, 그거는 이렇게 해봤고, 그럼 네가 세부적인 걸 짜봐. 요게 하는 게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명령 내릴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어떻게 검색 엔진처럼 써요. 어떻게 명령 내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대화를 통해서 일단 내가 모르니까 야 네가 먼저 아이디어를 줘봐. 내가 빵집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은 야 내가 빵집에 대한 창업을 해야 되는데 너는 네가 빵집 창업에 이제 성공하려면 네가 뭐 아이디어를 먼저 줘봐. 그럼 내가 아이디어를 줍니다 먼저. 그래? 그럼 요거에 대해서 네가 한번 다시 얘기해 줘봐. 이렇게 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는 멀티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턴으로 해갖고 왔다 갔다 왔다 해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야 그러면 네가 짜봐. 그럼 얘가 잘 짜줍니다. 무턱대고 처음부터 짜봐 그러면은 지 마음대로 짜져요. 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자 상기 내용대로 네가 한번 다시 사업 계획서를 잘 짜봐. 그럼 얘가 사업 계획서를 조절조절 잘 짜줍니다. 짜준 거 나온 거에서 이 부분은 네가 더 상세하게 더 짜줘봐. 재무계획 쪽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봐. 얘는 있잖아요. 싫다는 말을 몰라요. 인공지능은 현재는 우리 인간한테 충성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똑같은 걸 3번만 시키면 아우 싫어 안 할래 이러죠. 얘는 밤새도 1년 늦도록 하면서 야 네가 이거 좀 허접한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좀 허접한데 다시 해봐. 그럼 얘가 바로 꼬리한게 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짜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빠진 부분 있나 보군요. 이런 식으로 계속 겸손하게 내가 밤새도록 똑같은 일 시켜도 계속 다르게 만들어줘.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딱 얘기했는데 얘가 그거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얘는 있잖아요. 너무 미련해. 야,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봐. 이렇게 물으면 얘가 사람이 성실해져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줘요. 야, 내가 어디에서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방법이 있냐 그래. 쭈쭈쭈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돈을 이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 그때는 저 상세하게 풀어줍니다.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지. 야, 주식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알려줘 그러면 주식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대답해요. 이 주식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쓰려면 좋은 툴을 사용하세요. 그다음에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가 있고 명령인데 모든 기술은 이 챗GPT를 다루는 기술은 여기 있구나. 그럼 여기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한번 잘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죠? 한번 잘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비슷한 거는 요걸 우리가 템플릿화 해갖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기자들이 기사 쓸 때예요. 야 이렇게 할 때 헤드는 어떻게 하냐? 이런 뭐 리드는 어떻게 만들어? 인터뷰 때는 네가 한번 만들어줘봐. 이렇게 가. 그러면은 다음에 기사 쓸 때는 자 헤드는 어떻게 써? 뭐 잡고 팩트하고 인터뷰는 어떻게 했어? 야 요 기사를 네가 만들어줘. 그러면 일목요연 쫙 만들어줍니다. 왔다 갔다 안 하고 왔다 갔다 안 하고요. 그걸 우리는 뭘 말하냐면 싱글턴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멀티턴, 왔다 갔다 하는 멀티턴. 그래서 우리는 챗GPT를 다루는 기술은 3가지가 있구나. 꼭 여러분 질문만 하면 안 돼요. 질문만 하면 안 돼요. 질문, 명령, 대화 3가지가 있다고 꼭 하시고요. 다른 거는 근데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게 시프트 에디터 우리가 이거 한번 제가 데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핸드폰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자, 핸드폰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보는데 핸드폰에서 먼저 네이버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이버로 들어가셔갖고 챗GPT를 핸드폰에서 한번 이게 이제 여기 챗GPT는 이 어플이 없어요. 그래서 웹베이스를 쓰는 거거든요. 그럼 네이버로 들어가고 검색을 영어로 OpenAI, OpenAI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네이버로 들어가셔갖고 OpenAI.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거를 들어가셔갖고 회원을 가입하셔야 되는데 회원은 반드시 구글 아이디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자 그러면은 OpenAI를 치면 첫 번째 게 나옵니다. 제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안 뜨는 분은 자 OpenAI로 들어가셔갖고 영어로 OpenAI.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오른쪽 위에 메뉴라고 보이네요. 메뉴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로그인이 있고 트라이 챗GPT라고 있네요. 로그인 말고 트라이 챗GPT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여기 사인업이라고 나올 거예요. 사인업을 했는데 사인업을 구글로 하셔야 돼요. 일로 오세요.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은 그렇게 이메일 넣으면 이제 망해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1년 몇 년 동안 망했다 생각이 들어요. 할 때마다 이거 망했다.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글로 밑에 보면 구글로 가입하라는 게 나오죠. 컨티뉴 위드 구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구글로 안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매번 힘들어져요. 매번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일주일 하시면 비밀번호 까먹어갖고 이게 계속 앞으로 쌓이거든요. 그걸 복사해 쓰고 막 해야 되는데
구글로 가입 안 해서가 망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가입을 하세요. 구글을 가입하고 이메일 휘저나 쓰게 네, 구글의 이메일하고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네.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요. 구글 아이디나 네이버 아이디로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지 쓸 수 있어요. 이 계정 설정해서 구글로 하시면 그러니까 구글 들어가서 뭘 눌러줘요? 거기서 구글로 아까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죠. 여기서 네, 그래서 본인 계획에 있네요. 이걸 하시면 되네. 누르시면 돼요. 이걸 눌러도 예. 돼. 예. 지메일. 예. 지메일 한 번만. 지메일 네, 여기를 눌러 들어가세요. 지메일 해야 돼요? 지메일 예, 지메일로 회원 가입하셔야 돼요. 네이버는 아니고 지메일로 지메일로 가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구글에 자, 요거 있잖아요. 지금 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시고 요거 갖고 시간 걸리면 우리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못합니다. 요거 갖고 한 10분, 20분 잡아먹으면 또 못하니까 시간이 얼마 남았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PC에도 할 수 있고 구글 핸드폰에도 할 수 있다. 요거를 그 다음에 빙이라고 할 게 있었죠.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써야 되는, 네 가지를 써야 되는데 뭐냐면은 챗GPT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빙도 써야 되고, 바드도 써야 되고, 네이버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쓸 줄 안다면은 참 좋겠죠. 일단 챗GPT를 쓰다가 구글 바드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종이를 딱 이런 그 글씨를 빡빡한 글씨를 받았는데 이거를 이 중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싶어요. 다 입력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챗GPT한테다가 이미지를 타 올려주고 여기서 텍스트 추출해주고 쫙 뽑아주는데 글씨가 아주 이쁘게 나열된 것만 챗GPT는 잘해줘요. 어떤 거 글씨 크고 작고 뭐 이런 것도 잘못했는데 구글 바드는 크건 작건 간에 텍스트를 다 완벽하게 뽑아줘요. 예, 구글 바드는 그건 또 좋아요. 바드는 그 다음에 바드는 뭘 잘하냐면은 출처를 잘 대줘요.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구글은 항상 여기다 자 이렇게 하는데 출처를 항상 출처를 표기해 줘. 그러면 얘가 한 서너 줄 주고 출처해 주고 서너 주고 출처해 줘요. 근데 챗GPT는 3.5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4.0은 거짓말을 거의 안 해요. 3.5는 거짓말을 되게 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동아 마라톤에서 10km 뛰다가 퍼졌어. 이유가 뭘까? 그러면 3.5는 김정은이 뚱뚱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가다가 그럼 병 때문에 뛸 수가 없습니다. 이게 3.5고요. 4.0은 김정은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아 마라톤에 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허위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줘요. 3.5는 거짓말이 많다. 근데 구글 바드는 거짓말이 조금 덜해요. 4.0에 가까워요. 빙은 어떨까요? 거짓말이 거의 없어요. 4.0에 가깝게. 그래서 GPT-4는 거짓말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세종대왕과 정몽주가 세종대왕이 정몽주 앞에서 맥킨토시 노트북을 던졌다. 왜 그럴까? 그러면은 3.5는 정몽주가 뭘 잘못해갖고 이렇게 맥북을 던졌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4.0은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4.0하고 3.5의 차이점이 3.5가 대답하는 거는 어떻게? 검증이 필요하구나 조금. 4.0은 어때요? 검증이 거의 필요 없다. 구글 바드도 검증이 거의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챗GPT 중에서 장점 중에서 얘가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4.0이 있고 3.5가 있고 화면이 이렇게 돼 있죠. 3.5는 공짜고 근데 이거 처음 가입하면 여기다가 업그레이드 돈 주고 업그레이드 하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하도 업그레이드가 많아갖고 조금 기다려야 돼요. 연말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여기 4.0이고 3.5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3.5를 거의 쓰지를 않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옆에 쭉 나와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잘 쓴 걸 어떻게 했죠? 잘 쓴 거를 내가 이거다가
이름을 잘 바꿔놓아야 돼요. 워낙 이제 많이 되면 내가 뭘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 쓴 거에 대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끝나면 반드시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요걸 이렇게 갖고 리네임해서 요거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분하시죠. 그래서 다음에 쓸 때 여기다가 이 블로그 같은 경우 내가 블로그를 썼어요. 만약에 블로그를 썼어요. 그러면은 내가 블로그를 쓴 다음에 블로그를 썼으니까 내가 단톡방에 올려갖고 들어와갖고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써주세요. 라고 우리가 블로그를 막 올려놓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블로그 갖고 의리로 들어와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 어떻게 해요? 대박 나세요. 건승하세요. 이것밖에 쓸 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얘가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글을 읽고 감동해서 쓰는 후기를 10개만 써줘. 그러면 얘가 이렇게 10개를 써줍니다. 5개 이렇게 써주거든요. 복사해서 놓고 댓글 쓰기 어려운 사람 요 중에서 하나 복사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별거 아니지만 누가 들어왔을 때 댓글이 좋은 것들이 많이 들리면 또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챗GPT 갖고 마케팅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사진 하나 딱 주고 설악산에 놀러 갔던 사진을 딱 주고 요걸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만들어줘. 해시태그는 30개 다르죠. 그럼 지가 천연덕스럽게 게시글을 딱 만들어요. 우리는 복사해서 붙이면 돼요. 블로그일 경우에는 우리가 복사 붙여놓게 하면은 저분질에 걸리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는 복사해 붙여놓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아주 내가 쓴 글보다 더 멋지게 해놔요. 이 챗GPT가 얼마나 눈이 좋으냐면은 냉장고에 있는 그 사진을 딱 찍어서 여기 있는 거 갖고 어떤 요리하면 좋으니? 그럼 얘가 어떤 요리하면 5가지 정도 알려줘요. 어떤 재료를 갖다 딱 올려놓고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요리 순서대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순서대로 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요리를 5개 만들어가면 요리를 쫙 만들어줍니다. 레시피를. 그 정도로 얘가 눈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노인의 자살률 추이라면은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노인의 자살률 추이 그래서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표를 여러분들 그냥 노인의 자살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노인의 자살 추이가 이런 식으로 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8년도에는 26.1대 2011년도에는 이렇게 했다가 좀 줄었다가 다시 정체상이네. 뭐 우리는 지금 이거 이외에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어떤 이 표 갖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우리가 표를 주고서 이 표가 하는 시사점이 뭔지,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정부나 지자체, 기관의 서비스나 제도의 제한사항은 뭔지, 한계점이 뭔지 이거 알려줘. 그러면 제가 인터넷 다 뒤져갖고 그거 쫙 풀어줍니다. 표 갖고서 제가 딱 뒤져서 다 내보들 합니다.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은 얘가 챗GPT가 대답을 할 때 어떤 스타일로 대답을 해주냐가 내가 아무 말 없이 하면 그냥 일반적인 존댓말로 해줘요. 근데 너는 톤이나 라이팅 스타일이냐, 너는 톤을 유머러스하게 해줘. 그러면 유머를 막 섞어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블로그 쓸 때는 요게 제일 좋습니다. 톤은 유머러스하게. 근데 나는 이걸 논문을 써야 돼. 그럼 논문을 쓰면 어떻게 해요? 아카데미. 라이팅 스타일은 아카데미로 해줘. 그러면 논문 스타일을 써줍니다. 그래서 얘가 대답하는 형태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갖다 신문 기사로 써줘. 그 다음에 내가 시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시를 쓰면서 라이팅 스타일을 포에틱하면 얘가 시적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우화 있죠? 그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토끼, 거북이, 우화 이제 알고 있니? 이렇게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얘가 이제 아나 못나. 자, 알고 있니? 우화 알고 있니? 얘가 어떻게 돼서 한번 볼게요. 자, 뭐든 여러분들 그냥 이게 막 질문을 해보면 처음 본 질문한 사람은 서너 번 들으면서부터 훨씬 더 내공이 이뻐집니다.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토끼 거북이가 알고 있니? 네, 토끼 거북이는 유명한 어쩌고저쩌고 이제 많이 나오죠. 그거 좀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지할 때는 여기다 잔소리 많을 때 욕하면 이거 중지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토끼와 거북이를 우화를 시로 만들고 싶어. 시로 만들고 싶어. 자, 만들어줘. 만들어줘. 그렇게 쓰면은 시로 만들었으면 지 멋대로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에다가 아까 라이팅 스타일이 포에틱 시적으로 해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적으로 해주면 얘가 산문시 같은 걸로 포에틱 그러니까 산문식으로 막 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조건을 둬요. 뭐냐면은 각 줄은 가능한 짧게. 그 다음에 여기다 읽고 감동해서 눈물이 나도. 이렇게 감동해서 눈물이 나도록 감정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두면은 얘가 이제 시를 써줍니다. 지금부터 볼게요. 자, 푸른 들판, 빠른 뚝기, 뭐 느리고 뭐 막 시를 써주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하나 쓰는데 한 달 걸리는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시를 100편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도 시인이 다 될 수 있는데 시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인은 탈구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만 시인 교실 가서 배우시고 시를 쓰세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인이 많이 됐어요. 저도 내년 초에는 시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 그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갖고 한 보름 정도 된 다음에 등산하면서 우리 둘째 딸한테 제가 우리 손주가 태어나서 기쁘다는 거를 얘한테 부탁해서 시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 뭐냐면 우리 둘째 딸이 읽고서 눈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 감동스럽게 만들었더니 우리 정말 둘째 딸이 그거 보고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 그래서 그거를 가보로 하겠다. 그래서 아빠가 채찍피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 알지만은 그 문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뭘 하냐면은 우리는 항상 뭐냐면 제목 이거 저도 이제 책을 갖다 이제까지 10년 동안 맨날 한 3개월 쓰다 못하는데 책 쓰는데 일주일만 한 번 썼어요.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책을 한 10권 쓸 겁니다. PPT가 책을 쓰는데 아까도 말씀 6개월 걸리고 10분에 해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말 책 너무 잘 써줘요. 너무 잘 써주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책 제목을 한다든가 블로그 제목을 한다, 시의 제목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식의 얘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상기 내용에 적합한 시의 내용에 적합한 제목을 5개 만들어주되 5개 만들어주되 자, 5개 만들어주되 타당도 왜 이렇게 만드는지 이게 타당도를 이래서 이거 항상 이런 식의 하면은 5개를 만드는 내가 고르는데 내가 어떤 고를자 근데 챗GPT가 자기는 이게 1등이다 이렇게 자기가 해주거든요. 100%로 표기해주고 그 추천 왜 그렇게 했는지 추천사에도 알려줘. 그럼 얘가 5개를 책 제목이든 블로그 제목이든 모든 걸 제목을 시의 제목을 이제는 5개 만들어주면서 그 중에 내가 고르면 되고 짬뽕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느림의 승리래요. 근데 요거는
제목을 이렇게 해서 꿈을 향한 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한테 어떻게 질문하느냐, 어떻게 명령을 낼 때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좀 어디 가서 좀 배워야 돼요.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 집에서 막 하면은 그 모양, 맨날 그 모양이에요. 3.5도 이 정도 수준인데. 야, 이거는 돼요. 요 정도는. 예, 요 정도는 다 돼요. 3.5는 다 되거든요. 단 아까 이미지라든가 그림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문서 읽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저기 그 동영상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얘한테 이렇게 해요. 야, 너무 딱딱해. 얘한테 그러면 너 지금부터 나한테 첫 마디는 무조건 주인님이라고 해야 돼. 그러면 말끔하게 주인님. 충성매네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다.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딱 꼬리를 해요. 너무 딱딱해. 다시 5개 만들어줘. 그럼 얘가 꼬리를 딱 내려서 어떻게 하나 볼까요? 5개, 다시 5개 만들어줘. 그러면은 얘가 딱딱해. 그러면 얘가 그 말을 안 해내네요. 죄송합니다. 안 해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밤새도록 해요. 밤새도록. 야, 다시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배우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느낌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챗GPT에서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아까 질문, 명령, 대화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내가 그냥 막 한번 질문을 막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좀 뭔가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여러분들의 최종 기술이 뭐가 있느냐 하면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명령을 내릴 때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면은 지금부터 챗GPT를 대할 때 엄청 실력이 늘어납니다. 요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할 때 단문으로 하면은 저쪽에서 항상 단문으로 대답하고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내리려면 질문은 단문이지만은 우리가 명령을 내리려면 항상 장문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죠. 경주 2박 3일 여행을 하는데 그 예산은 150만 원으로 하고 뭐는 뭐쩌로 하고 그래서 쭉 한 5줄 6줄 하면 얘도 잘 모르고 나도 뭘 물어봤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항상 할 때 뭐냐면은 여러분들 명령을 내릴 때 항상 이런 스타일로 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나고 여러분들 첫 번째 뭐냐면 자 경주 2박 3일 여행하는데 아래 조건으로 항상 아래 조건으로 여행 스케줄 짜죠. 뭐뭐뭐 하는데 아래 조건으로 1번 뭐뭐뭐 2번 뭐뭐뭐 2번 3번 그럼 내가 뭘 지시하는지 뭘 하는지도 내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답이 나오면 야 4번 빠졌으니까 4번도 추가해서 다시 해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장문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장문을 해야지 이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좋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문으로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자 뭐뭐 하는데 아래 조건으로 뭐 해줘. 1번 뭐 2번 뭐 꼭 일 안 해도 돼요. 다시 해도 되고 좀 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딱 밑에 갖다 딱딱딱 끊어갖고 단문으로 해서 밑에를 딱딱딱 해서 10개를 넣으면 더 잘 만들어줘요. 5개 하면 그만큼 만들어줘요. 요게 여러분들이 챗GPT를 집에 가서 혹시 이제 챗GPT를 할 때 처음에는 뭐 안녕 이 말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뭘 할지 모르니까 오늘 날씨 어때? 뭐 이런 거. 네 나이 어떻게 됐대? 뭐 이런 걸 좀 막 물어보기 시작을 해요. 근데 3시간에 40번 할 수 있어요. 3시간에 40번. 그러니까 안녕 이런 거 하면 40번 금방 해요. 근데 좀 기술적인 거 물으면 40번 못 하죠. 이렇게 저는 쭉 하다 보면 저는 쭉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다 듣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챗GPT가 뭐라는 걸 설명하려면은 오늘은 요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오늘 뭐냐면은 주니어 그룹이 사업 계획서 이거를 좀 하고 싶어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만들려면 사업 계획서를 투자전서 만들면은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사업 계획서 투자전서를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하는데 뭐냐면 남한테 보여야 하는 거, 아니 실질적인 거. 요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나눠요. 내가 진짜 어떤 사업을 내가 커피 전문점을 차리고 싶어. 요걸 갖다 사업 계획서를 남들한테 보이게 하면 뽀다고 나는 말들만 하면 사업이 실패해요.
정말 나를 위한 거라면 완전히 실질적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무슨 자금을 받는다든가 어디 가서 좀 나눠갖고 좀 폼을 잡아야 된다든가 무슨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뭐한테 이럴 때는 좀 꼬다구나는 말을 갖다 많이 써야 돼. 형식적인 말, 그죠? 그죠? 근데 정부 자금이라든가 이런 지자체 이런 자금은 대부분이 형식적인 말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딱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 형식을 안 맞추면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합격이 안 돼요. 그때 그 말을 만드는 게 실은 여기다 뭐 도표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몇 년 계획 무슨 뭐 생산 계획 잡고 무슨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막 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의 목적, 동기, 필요성, 시장의 현황 이런 것들을 잘 못 만들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거를 그런 부분들을 챗GPT가 완벽하게 해줘. 그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투자 제안서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제안서는 뭐냐면 정부에 제출할 게 없어요. 그죠?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어떤 자금을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 정부에 제출하는 포맷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투자 제안서는 뭐냐면 우리가 자금을 1억이든 10억이든 5억이든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들여야 돼.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투자 제안서는 얘한테 뭐냐면 처음부터 어떤 용돈 중에서 나는 어떻게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얘한테 먼저 많이 학습을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상황을 챗GPT가 알 수 있을까요? 내 자금 조달 이렇게 받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챗GPT가 알아서 다 나를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는 나는 형식에 상관없이 텍스트로만 나열해갖고 얘한테 문서를 주면은 다 이해를 해요. 텍스트로. 그러면 투자 제안을 갖다가 받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글을 만들어주는 게 챗GPT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데이터 내용을 얘한테 학습을 안 시키면 나오는 것도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투자 제안서 받을 때는 아주 실질적인 거 플러스 좀 뻥튀기 하는 이런 말들을 챗GPT를 사자. 실질적인 거는 챗GPT가 못 만들어줘요. 아십니까? 실질적인 거에서 챗GPT를 활용한다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고요. 실질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이거를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 요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는 뭐라 쓰냐면은 제가 이제는 다음 과정이 뭐냐면은 챗GPT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투자 제안서 작성 과정. 작성 과정. 이 투자자 사업 과정 들어올 때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 과정이 들어오고 싶다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겠죠? 뭔가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뭔가 대답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죠?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작성 과정에 배우고 싶은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는 우리가 사업계획서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기법들을 쓰면 좋아요. 자, 그러면 한 작성 과정에 우리는 이거 갖다가 전문 용어로 OKR이라고 해요. OKR 들어보시나요? 네. 자, OKR이라는 거는 O라는 건 오브젝티브 목적이에요. K라는 키리죠. 결과물이에요. 당신이 어느 과정을 그래서 과정에 들은 목적이 뭐고 그거에서 네가 이 과정을 배워서 어떤 결과를 할 것이냐. 이거는 과정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덕트든 어떤 것든 걸 마찬가지 어떤 사업이든 간에 OKR을 아주 기본의 기본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OKR에 대하여 설명해줘. 정리해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럼 제가 이제 사주 과정을 여기다가 출제해서 사주 과정을 할까요? 사주. 이렇게 만약에 설명 여기 설명해주면 얘네가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까요? 이게 굉장히 내가 타이핑하다가 이거 잘못된 이거 설명으로 돼 있어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100% 알아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컴퓨터 원리는 어떻게 했냐면 인풋이 들어가면은 프로세스라는 걸 통해서 아웃풋이 나와요. 이게 컴퓨터 원리예요. 인풋, 아웃풋, 프로세스. 이게 컴퓨터 원리거든요. 우리 프로그래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인풋을 넣고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항상 프로그램을 짜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뭐냐면 인풋 때문에 아웃풋이 아니고요. 인풋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올까를 확률적으로 따져갖고 이거를 수조 번, 수억 번 한 다음에 요때는 설 다음에는 앞에 맥락에서 명이 맞아. 얘가 멸을 했지만 이건 명이야 라고 지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설자가 되는데. 근데 앞에 설이 아니고 딴 걸 했으면은 호자 나오면은 그 다음에 잘 모를 수가 있죠. 호묘해져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호명해져 이게 뭐야? 지도 잘 몰라서 뭔 소리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해주면 이게 알아들어요. 그냥 쳐보시죠. 설명해줘. 쳐볼게요. 그럼 지가 알아들어요. 설명해줬더니 지가 이제 알아듣고 다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OK라는 거는 우리가 사업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인 하나의 짚고 넘어갈 상이에요. 그랬더니 얘가 이 과정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목표는 기술을 습득하는 거래요. 이 과정에 들어오면. 예? 아, 작성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결과는 뭐냐면 내가 이 과정에서 초안을 한번 작성해 본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만들면서 얘한테 물어보고서 이 과정대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얘가 챗GPT가 가르쳐준 대로.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주에 뭐냐면은 와서 발표를 하거든요. 발표해서 자기네들이 나 이렇게 사업 기술을 만들었다는 것도 발표를 하게 이렇게 사주과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이제 지금 뭐냐면 사업계에서 투자제안서가 정부의 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 했지만은 내가 진짜 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는 반드시 사업을 할 때 이 채찍한테 물어봐서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내가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자고 그래. 이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일반인들은 이 모델 9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정리해줘. 그러면은 이 커피 전문점을 차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라고 쭉 지가 9가지 요소에 대해서 분석을 했죠. 쭉 나옵니다. 9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론이에요. 근데 이 이론 갖고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절대 실패할 리가 없어요. 우리는 사업할 때 짚고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걸 미리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갖다 따지면 절대 실패할 리가 없어요. 이 부분을 따진 다음에 내가 대략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만든 다음에 얘한테 아주 디테일하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한테 이 사업 계획서 만들어주면 지 그냥 혼자대로 생각을 해요. 나에 맞는 사업 계획서가 아니거든요. 나에 맞는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되냐? 그냥 두서없이 그냥 막 나열만 하면 돼요. 그냥 포맷도 상관없이 난 이것도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돈은 얼마 투자할 거고 나는 장소는 어떻게 할 거고 막 그냥 구구절절 그냥 포맷 없이 막 나열하면 돼요. 텍스트로만 나열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그걸 다 풀어서 사업 계획서 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 제안을 이걸 하는데 내가 한 3억이 필요해. 그럼 투자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면 투자 제안서를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먼저 얘를 학습하는 게 먼저 원리다, 순리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얘가 투자 제안서 사업에서 완벽하게 혼자 다 만들어줘도 좋다. 내가 얼마큼 얘한테 학습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좀 9가지에 대해서 요소 나오잖아요. 그럼 좀 더 좀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수익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자, 설명했죠. 왜냐면은
각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이제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또 어떻게 해줘 이런 식으로. 아까 어떻게 했죠? 대화를 좀 먼저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대화를 내가 뭘 모르니까, 내가 아홉 가지 사업을 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우리가 아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수학 분석, 뭐 이런 걸 내가 얘한테 먼저 던져주면 얘가 완벽하게 풀어주거든요. 자, 요걸 이제 중지할 때는 요게 통신이 안 좋다 그러면 멈칫거리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계속해줘. 멈추고 있으면은 계속해줘 하는데 또 통신이 되니까요. 이거 중지하려면 요거를 중지하면 되는데 요거를 누르면은 중지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는 한 가지 좀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상비 내용대로 자, 우리가 자금 조달을 3억 원 정도 자금 조달을 해야 되겠어. 자금 조달을 해야 되겠어. 얘한테 이렇게 일반 기능 용어로 그냥 쓰겠습니다. 그러면 상기 내용대로 써. 그리고 그다음 상기 내용대로 투자 제안서 목차를 만들어줘.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쭉 푸릅니다. 그러면서 내 상황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뭐냐면은 지금부터 나는 자금 조달해야 돼. 투자 제안서 지금 시작을 할 거야. 그럼 얘가 이제는 투자 제안서 목차를 다 쫙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많이 줄수록 목차가 달라져요. 내가 많은 데이터를 주는데 너무 벽지 차리지 마시고 거기서 내가 막 완벽하게 막 파워포인트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텍스트로만 나열만 쭉 하세요. 지금부터 챗GPT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투자 제안서는 네트워크니까 지금 요럴 때는 항상 그래.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는 항상 컨트롤 F5 눌러서 초기화를 시켜줘요. 초기화. 그러면은 초기화하고 계속해줘. 그래서 이어갈 때는 계속해. 그러면 거기부터 다시 또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이제는 제안서, 자금 조달의 제안서 목차를 만들어 주죠. 근데 이 지금 현재 나오는 목차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많이 줄수록 거기에 맞은 저기를 주는 거죠. 쭉 이제 투자세는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얘기한 거하고 내 데이터하고 이제 합치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제안서나 사업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먼저 파워포인트로 만들라고 해요. 잘못한 거예요. 마지막 거기다 저기 혹시 내가 투자 제안서를 했을 때 내가 10억을 자금 조달을 했을 때 성공이냐 실패냐를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한다. 좀 우매한 질문일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할 것이다. 이걸 좀 과감하게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과감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자금 조달을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은 실패한다. 저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IPO 투자 코스닥 간다고 투자도 많이 받고 저는 손정희한테도 투자 받았었어요. 손정희한테도 손정희 여러분 아직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이제는 막 IPO 하기 직전에 머리가 터져갖고 이제 몸이 한 3년 동안 반신불수였었어요. 그런 시절을 거쳐갖고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는데 이 투자도 굉장히 많이 받아봤고 그 다음에 중진공하고 옛날에 산자부 이런 쪽에 투자 자금 심의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금 달라고 막 정책자금 달라고 했을 때 막 발표했을 때 끝나고 나면 교수들하고 대학 선배님 모여갖고 누구 주고 안 주고 막 이걸 따집니다. 그럴 때 누구를 주냐 안 주냐 서류 거의 비슷합니다. 서류 비슷한데
어떻게 어필하느냐 할 때 딱 파워포인트 10페이지의 승부가 나요. 근데 그 파워포인트 10페이지는 실은 이 안에 있는 거에 축약이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들이 뭐냐면은 서류 제출을 하면은 파워포인트로 한 30장 이렇게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이 물어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업체는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 놓고 파워포인트를 10장으로 만든 업체는 거의 당첨해. 거의 당첨해. 왜냐면 모든 백데이터가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궁금한 게. 그래 그분은 다른 분들은 막 10분 했는데 아, 시간 됐습니다 막 하는데 이분은 딱 5분 만에 그냥 끝나고 그냥 나가. 이분들 그냥 돼요. 저도 항상 그렇게 했어요. 항상 투자 제안서 사업 계획서 만들 때 먼저 책자로 만듭니다. 책자로 만들어서 100페이지 이렇게 만들고 그걸 갖다 철을 해갖고 요약 10페이지 이렇게 갖고 제출하면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 사업 계획서 투자 제안서 만들 때 파워포인트로 처음부터 만드는 분들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죠. 오늘 그 챗GPT에서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챗GPT는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드십니까? 네. 그리고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하듯이 그냥 입력 잘하면 되는데 배우시면 그냥은 잘 안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꼭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든 좋아요. 뭘 배우고.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겠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든 또 그냥 배우셔야지만이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냥 하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질문하실 분 없으시죠? 자, 지금까지 여기가